나의 해방일지에서 연미정은 회사 내 또 다른 아웃사이더 2명과 함께 해방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압력에 떠밀려서 말이죠. 해방이라는 단어가 참 시원합니다. 현실에서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서기 55년 현재 터키 땅인 히에라폴리스라는 마을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어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업동이라는 뜻 정도 되겠지요. 일설에 의하면 그는 첫 번째 주인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 다리가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언업 중에서 대표적인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번역된 문장도 같이 볼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해방의 열쇠는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황제나 재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기틀이 됩니다. 나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머릿속에서 떠오른 하나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해석이 맞고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류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가 되어 오지선다 문제에서 5개의 보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업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리프레이밍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자유인입니다. 리프레이밍에 대한 2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말의 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괜찮은 이라는 단어 앞에 그럭저럭이나 나름대로 라는 부사를 넣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잘 믿기지 않는다면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난 안 돼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는 아직 난 안 돼라는 문장으로 아직은 이런 부사를 하나 넣어보는 겁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처럼 의미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또 다른 팁 하나는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이 질문은 관점의 각도를 바꾸는데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인론의 함정에 빠져 자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원인은 대체로 복합적이라 하나의 원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남 탓 아니면 내 탓을 하죠. 이것 역시 이분법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는 데는 목적론적 사고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늘 해방을 꿈꿉니다. 그 해방의 길 중에 효과가 잘 검증된 방법이 리프레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길벗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